대구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나는 한반도의 가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순입니다. 다시 새로운 항해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여정이 될 것이고요. 1년 뒤에는 다시 어디에서 닻을 내릴 계획인지 그 목적지에 맞는 항로를 지금 모색할 때입니다. 저 드넓은 바다에서는 또 무슨 일이, 얼마나 큰 암초와 거센 파도가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저 양양한 큰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는 멋진 마도로스가 된 기분으로 한 가수의 일대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발표한 여러 노래들 가운데 마도로스의 노래라고 하는 곡도 있는 가수인데요. 이제는 전설이 된 30명의 한반도 근대 가수들을 만나보는 이 시간, 오늘 소개할 그 21번째 주인공은 저 함경북도 관북 지역의 명문가 출신의 청년 가수입니다. 깔끔한 용모에다 창법도 단정하고 카랑카랑한 음색을 지녔던 가수 설도식 편입니다. 흐르는 세월 하염없어라 이 가을도 한 거지 이슬이 여러 소리 되고 눈물이 말러 한숨인가 구비구비 맺어진 한 아래 부모지리구니라 이 한밤도 세우네 소량하여라 이 가을도 저무네 바람은 물에 설레이고 하늘에 구름 오래가나 가로도 못하리 못 차라리 외로운 빈대하러 가여라 이 가을도 가는가 걸어가 인생 며칠인 곳 청춘도 한때 독절었네 산악에나 그리운 이 아래 부모지리구니라 이 한반도 겨우네. 이 가을은 센티멘탈한 계절이지요. 뭔가 좀 감상적이고 뭔가 한 해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뭔가 이렇게 그 뒷정리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낙엽은 뚝뚝 떨어지지요. 서리는 내리지요. 바람의 가랑잎들은 굴러다니죠. 뭔가 슬프고 처연하고 애달픈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인데 설도식의 목소리와 그 창법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애상의 가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애상의 가을을 여러분께 선보여 드렸는데요. 설도식의 그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는 그러한 목소리로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설도식 하면은 이 참 그야말로 명문가의 자제로 제일 먼저 부각이 되는데요. 우리 대구로 두고 보자면은 여러분 그 이상화 시인을 잘 아시죠? 이상화 시인의 그 사형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망 높고 훌륭했습니까? 형님은 독립투사 이상정이고요. 둘째가 시인이었던 이상화, 셋째가 사회학자였던 이상백 박사, 막내가 유명한 수렵가였던 이상호 선생. 모두 각계각층에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월성이시 집안의 참 사형제인데요. 이렇게 두고 보자면은 육사 그 이월록 이육사 시인의 경우도 그 여섯 형제가 모두 다 아주 출중한 역할을 했고 생애를 살았던 그런 명문가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 설도식의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오동나무 오자를 쓰는 오촌 설태희 선생, 선각자였습니다. 5남매를 두었는데 장남은 만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설원식이라고 하는 분이고 둘째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소오설의식 선생. 그 손기정 마라토너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 소식을 보도할 때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임의로 삭제하고 신문에 게재했던 일장기 말살 사건의 아주 그 책임자였죠. 그리고 셋째가 설정식입니다. 이 설정식은 1930년대 시인이자 영문학자로 아주 유명한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평양으로 올라갔었죠. 이 넷째가 막내가 바로 설도식,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가수인데 이 대단한 명문가 집안에서 전부 학자에다가 막 농장 경영자에다가 언론인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또 가수가 이렇게 배출이 되었는지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엘리트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문가 집안의 귀한 도련님이 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타고난 끼. 일본에서 대학까지도 마쳤지만은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가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인기 가수로 등극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도식은 5남매였던 그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너그러운 관용 속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36년 봄 일본 유학을 마친 22살의 청년 설도식이 귀국했다는 소식에 서울 종로 일대 중매쟁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데 아따 이 신랑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우국지사 이 나라를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하시는 이 참으로 명망 높은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라. 이 오촌 설태희 어르신의 장남 아이고 이 차남 아니고 삼남도 아닌 어르신이 그렇게 예뻐하신다는 사람 그 막내 아들로서 길쭉합니다. 키도 그냥 막 훤칠하고 가방끈도 막 질달하고 여기 저 서울에서 고보를 졸업하고 바로 그냥 일본으로 날아갔다 아닙니까? 그것도 심지어 전공이 법과
법정대학 법과 출신인 기라 얘. 야, 얼굴 대고 머리 대고. 아버지, 자 다녀왔습니다. 그래, 멀리까지 가서 공부하느라 애썼어. 도시가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야, 와 이래 야이었노. 참 어머니 제가요 일본의 그 유명하다는 밥집들을 다 가봤는데 우리 어머니의 이 손맛 따라올 때가 없더라 이 말이죠. 아이고야, 내가 마흔줄에 너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노. 이렇게 딸처럼 살가운 우리 막내 아들 말이대. 아이고, 배고프겠다. 어여 들어가서 밥국도 먹자구나. 예, 아버지. 기카니까는 이댁 사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조 집안에 법조인 하나가 딱 생기는 거디요. 고조 사윗감으로 이만한 자리가 또 있겠습니까? 종로 바닥의 모든 중매쟁이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것처럼 설도식은 누가 봐도 탐날 만한 완벽한 신랑감이 분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따 그것이 시방 뭔 소리단가요? 응? 갑자기 막 깝깝해 보네. 엄마야, 그거는 아니지 얘. 그러면 안 돼. 내래 지금 무슨 되도 안 한 소리를 들은 건가? 그랬다. 모두가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우국지사 명문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서울에서 고보를 마친 뒤 일본의 법정대학 법과를 졸업한 엘리트 청년 설도식은 법조계가 아닌 가수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 불같이 화를 내며 반대에 나설 줄 알았던 그의 아버지 설태희 선생이 이를 허락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따 참말로 이것이 가진 자들의 유일한 것인지 모르겠네. 응? 하기사 위에 새 아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네 막내 아들 정도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락해도 되겠지 뭐. 이래서리 고조 늦둥이는 사랑이라 하나 봅니다. 설도식의 그 나이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은 아버지 설태희 선생이 나이가 40살 되던 무렵에 막내 아들 설도식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요즘과 달리 그때는 60살까지 살았으면은 환갑잔치를 대단하게 이렇게 요란하게 했었죠. 장수했다라고 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나이 44번 이 늦둥이 아들이 얼마나 반갑고 귀여웠을까 참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설도식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서울의 가요계에 진출해서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개성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가수로 활동을 했죠. 최고의 인기 가수로 등극하고 싶었던 자신의 열망과는 달랐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허전하고 쓸쓸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 인기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설도식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흐러진 쪽배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마도 설도식이 성공하지 못한 가수로 뭔가 그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맴돌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세와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로서 더 절절하게 불렀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흐러진 쪽배를 설도식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너와 나는 이 세상의 외로운 쪽배 도태와 사
물결 따라 지향 없이 흘러가는 곳저 바다 갈매기야 내가 너냐 너와 나는 이 세상에 외로운 족배 살이 잔뜩 세상에 외로운 족배 바람조차 가히 없이 흘러가기로 어느 누가 찾아주랴 생각해주랴 인정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맺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지만은 울지만은 말아다오 내가 울면은 사나이 두 뺨에도 눈물 어린다 나루터에 매어 있는 그러한 작은 배, 쪽배라고도 하고 나룻배라고도 하고 그룻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타고 왕래하는 그러한 배라면은 뭔가 손때도 묻고 애착이 가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텐데 늘 묶여 있고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풍랑에 흔들거리면서 점점 사가가는 그러한 비운의 운명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흐려진 쪽배라고 하는 노래의 어떤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뭔가 슬프고 처연하고 유장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옛 노래는 이렇게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도식이 불렀던 아주 이채로운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도로스의 노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도로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우리 가요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증명해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마도로스라고 하는 용어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말이더라고요. 이 말은 원래 포르투갈 말에 마트루스라고 하는 그 뱃사람, 선원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 내지 스페인의 그러한 선원들이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이런 데 이제 그 닻을 내리고 그 항구에서 이렇게 나다녔겠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킬 때 마트루스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일본식으로 마도로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나 여과가 없이 우리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도로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한국 가요사에서는 마도로스 테마의 노래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약 한 100여 곡 이상의 마도로스 테마 노래가 나왔고, 부산에서는 이 마도로스 거리라고 하는 것도 조성이 되어서 선원들로 은퇴한 사람들이 마도로스 협회 이런 것도 조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1930년대 마도로스의 노래는 어떤 분위기일지 설도식의 음색과 창법을 통해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평선에서 오늘도 아침 해가 솟아오른다. 바다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그렇다 행여라 차 호이호이호이호이. 불같이 타오르는 저린 꿈을 싣고서 우리는 마도로스 바다로 가자. 야자수 그늘 어여쁜 아가씨의 품속이란다. 하늘 그 구름 밑에 물새가 울면 청춘은 행여라 차 호이호이호이호이. 남국에 물은 없는 사랑을 찾아서 우리는 마도로스 바다로 가자. 달고 소리 합하야 다같이 즐겁게 노래 부르자. 대전에 부딪히는 물결은 출렁 인생은 행여라 차 호이호이호이호이. 배바람 불며 대희망에 뛰면서 우리는 마도로스 바다로 가자. 설도식의 아버지 설태희 선생의 호가 오촌이거든요. 오동나무 오자. 그리고 그 아드님들도 전부 오동나무 오자가 들어갑니다. 소오 무슨 뭐 이렇게 오동나무 오자가 들어가는 호를 쓰는 걸 보면은 아마도 함경북도 그 단천 지역의 마당에 오동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됩니다. 아리랑 춘가라고 하는 노래를 오늘 그 설도식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춘가는 봄노래란 뜻입니다. 아리랑에 들려오는 봄철에 들려오는 멋지고 구성진 아리랑 노래라는 이런 느낌으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도식의 그 아버지 설태희 선생은 참 그 고지식하지도 않고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가수가 된 아들을 넉넉하게 수용을 했고,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 설도식은 결국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업을 아주 기꺼이 도왔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배우의 유강국, 조영주, 김묘선, 김혁, 이미지, 쇼폼 촬영의 백승봉, 음악의 한세영, 극본 조인희, 연출 허문호, 진행에는 저 이동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산에 도착해 소량하게 울었고
맞춰준달래 곱게 당당하였네 무릇대고 나가 비고 따루 비하던 정도 헛거리고 들어간다 나뿐만 어떻게 한다네 정달새는 비비비 하늘 높이 노래 부르고 아들은 놀아부르고 산모롱을 지었네 힘을 내던 영감님 꼼방대로 뚝뚝 누르고 파도랑에 들어앉아 먹을 고긴 한시 인간에 꽃을 끝에 백꽃이 봄을 찾아 쌍쌍